자, 우리가 중학교 때 함수 두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 뭐 배웠게요? 1차 함수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와가지고 2차 함수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 1차 함수는요. 어떻게 생긴 게 1차 함수였어요? 기억나세요?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 게 1차 함수였고요. 여기에는 a의 값은 뭐에 해당해요? 기울기에 해당해서 여기에는 a의 값이 양수면 이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무슨 함수가 되고요? 증가함수가 되고요. a의 값이 뭐가 되면요? 0보다 작아버리면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감소함수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함수는요. 이런 무슨 그래프다라는 걸 알아요? 직선 그래프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여기에는 이 그래프가 위로 갈지 또는 아래로 갈지를 결정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2차 함수라는 건 여기에 있는 게 1차식이면 여기에 있는 게 몇 차식으로 바뀌면 2차식으로 바뀌면 얘가 몇 차 함수가 될까요?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2차 함수라는 건 y 이하의 x에 대한 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x에 대한 2차 다항식으로 표현이 되고 당연히 여기에서 뭐는 안 될까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가 될 수 없을까?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최고차항이 0이 아니면서 얘가 2차라면 여기에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2차 함수라고 부를 거다. 무슨 얘기 내셨습니까?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자, 다음 중 2차 함수인지 아닌지 찾으래요. 됐습니까? 자, y는 2분의 3. 얘 같은 경우는 차수가 없어요. 상수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y는 어쩌고 얘 같은 경우는 무슨 함수라고 보통 불러요? 상수함수라고 부르고 상수함수는 x축이랑 평행한 얘입니다. y는 2분의 3. 얘가 바로 이런 상수함수에 대한 해당한 이야기죠. 되셨습니까? 자, 니은 볼까요? y에 대한 x에 대한 식이 몇 차니까? 2차니까. 우리가 찾으려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됐습니까? 자, 여기에는 디귿도요. 얘를 풀면요. 2차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거 풀어봤자 어차피 똑같이 2차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2차 함수라고 볼 수 있어. 자, 얘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네요. 2차고 2차거든요. 근데 얘를 풀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있을 건데 x제곱이 어떻게 돼? 없어져. 그럼 얘 몇 차 함수로 바뀌어요? 1차 함수로 바뀌죠. 자, 미음 봤어요? 3x의 제곱 x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그러니까 얘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 자, 비읍은 y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2차 식이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2-1 뭐? 자, 여기에는 2차 함수 fx를 잡았는데 그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 내가 f의 마이너스 1 이때의 함수의 값을 찾고 싶으면 x에다 뭐 대입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을 그냥 대입하면 그게 함수값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자,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3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얼마다? 5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그때 함수의 값 찾으래요. x에다 0 집어넣읍시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1만 남죠. 그래서 x에다 0 넣었을 때 그때 y의 값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y 절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y 절편이 1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함수값 2 찾으래요. x에다 뭐 넣었으면 좋겠어요? 2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 플러스 1.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f가 3이 될 때 그때의 값 찾으래요. 자, 3 집어넣읍시다. 함수값. 그러면 9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2차 함수가 어떻게 되는 게 2차 함수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9 마이너스 9 아니에요? 예? 3인데? 그러네요. 일이네요. 자, 그래서 어떤 게 2차 함수다 라는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야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2차 함수는 어떤 형식으로 배울 거냐면 일단 y는 x제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배울 거야.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기울기만 추가해 볼 겁니다. 그래서 y는 ax제곱 이렇게 기울기가 추가되어 있는 기본형을 배울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이 기본형에서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 자, 얘가 바로 표준형이라는 친구예요. 얘는 나중에 설명해 줄 겁니다. x축으로 p만큼 이동시키고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킨 게 바로 이 표준형이고요. 얘를 다 전개하면 그럼 뭐가 될까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일반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차 함수는 이와 같은 순서대로 배울 거고요. 나중에 어차피 이런 2차 함수, 1차 함수 이런 다항 함수도 배우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게 되면 유리 함수, 무리 함수, 그리고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리고 삼각 함수 이렇게 함수들을 조금 더 고난이스럽게 배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고난이 함수들도 다 똑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이 그래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기울기만 추가되어 있는 기본형의 형태를 배울 거고요. 그 기본형에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킨 표준형이라는 친구를 배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표준형을 잘 풀어서 가장 간단하게 만든 일반형, 이게 항상 그래프를 배울 때 배우는 순서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차 함수도 이렇게 배우고 나중에 유리함수를 배울 때도 유리함수 똑같이 배우고 여기에는 무리함수라는 걸 배울 때도 무리함수는 이 순서대로 똑같이 배웁니다. 항상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요. 일단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x제곱부터 살펴봅시다. 자, y는 x제곱.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몇 콤마 몇은 무조건 지날까? 0, 0은 무조건 지난다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얘는 원점을 지나거든요. 0,0 되십니까? 자, 그리고 1 넣으면 뭐예요? 1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1,1도 당연히 지날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자. 그 다음 뭘 벌써부터 줄려하고 있구만. 자, 2 넣으면요. 얘는 뭐가 됩니까? 4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이렇게 직선 그래프가 아니라 갑자기 값이 어떻게 돼요? 많이 늘어나요. 맞습니까? x의 값이 한 칸 한 칸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y의 값은 갑자기 3칸이 늘어난 4가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2,4라는 지점을 통과할 거야. 자, 3 집어넣었을 땐 뭡니까? 9가 되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x의 값이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 y의 값도 증가를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직선처럼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양이 어떻게 된다? 많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곡선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값이 계속 일정하게 이런 커지는 곡선 형태로 이루어져요.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2차 함수는 곡선 형태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요.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얼마예요? 1이에요. 똑같이 내가 1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값이 어때요?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도 어때요? 4가 돼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어때요? 같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예쁘게 연결시키면 이 그래프는 이런 포물선의 형태를 띄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지금처럼 0,0 이 원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 자, 그래프 외울 겁니다. 우리가 증가, 감소 이거를 어떻게 불렀어요? 오른쪽 위로 향한다 또는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y는 x제곱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래프의 형태가 아래로 볼록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형태, 아래로 볼록한 곡선의 형태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2차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되십니까?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제곱. 자, 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러면 1, 얼마지나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2, 얼마지나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어디 지나요? 마이너스 4. 이해 안 돼요? 그 다음 3, 어디 지나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어디 지나요? 마이너스 9.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그려보면요. 여기에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의 포물선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건 얘가 x제곱, 다시 말해서 몇 차 함수면요? 2차 함수면요. 이 친구의 여기에 붙어있는 이 최고차의 개수가 항상 기울기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기울기가 만약에 0보다 큰 양수값을 갖는다면 이 그래프는 무슨 볼록한 그래프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기울기가 뭐가 돼버리면요? 음수가 돼버리면 여기에는 기울기가 음수가 돼버리면 얘는 무슨 볼록한 그래프가 돼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면 그 2차 함수 그래프는요 아래로 볼록하든지 위로 볼록하든지 이런 포물선의 형태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엄밀히 따지면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요,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될 성질은요, 지금 보시면 얘가 뭐에 대해서 뭐예요? Y축 맞습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Y축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해요? 대칭해요.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요, 이런 직선 그래프와 다르게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존재한다? 대칭인 대칭축이 존재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지만 Y축, 다시 말해서 Y축은 X가 얼마인 지점이죠? 0인 지점이죠. 맞습니까? X가 0인 지점, 다시 말해서 Y축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대칭축을 갖고요,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축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x는 0, 얘를 가지고 우리가 축의 방정식, 그리고 x가 0인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까? y축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지금처럼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항상 뭘 갖는다? 대칭축 또는 축의 방정식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자, 꼭지점이요. 자, 우리가요 그래프는요 2차 함수는 항상 어떻게 생겼다고요? 아래로 볼록하거나 또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위로 볼록하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형태에서요 가장 아래에 있는 지점, 그러니까 여기요. 됐습니까? 자, 얘가 위로 볼록하다면 가장 큰 지점, 여기요. 여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면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이 지점, 얘가 위로 볼록하다면 가장 위에 부분에 있는 이 지점, 여기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고요? 꼭지점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는 이 꼭지점을 내가 A, B라고 잡았으면요, 여기에서 꼭지점의 X좌표가 항상 뭐가 될까요? 대칭축이 됩니다. x가 얼마인 지점? a인 지점. 다시 말해서 꼭지점의 x좌표, 얘가 항상 뭐라고요? 대칭축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칭축을 잡을 때는 사실 뭘 보면 되겠어? 꼭지점의 x좌표를 살펴보면 그게 이 그래프의 대칭축이 되겠네. 여기에는 이 지점을 C, D라고 잡으면 여기가 x가 얼마일 때? c일 때, 여기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뭐 한다고요? 대칭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해주는 역할은요, 지금처럼 x의 값이 a인 지점 또는 x의 값이 c인 지점, 꼭지점의 x좌표가 뭘 의미한다고? 대칭축을 의미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이 a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x의 값이 a보다 큰 범위만 살펴보면 이쪽만 살펴보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한다고 볼 수 있죠? x의 값이 커짐에 따라 y의 값도 점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x의 값이 커질 때 y의 값도 커지면 걔는 뭐예요? 증가한다라고 부르잖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x가 a보다 큰, 다시 말해서 꼭지점 x보다 클 때는 x의 값이 커짐에 따라 y의 값도 커지는 무슨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근데 x의 값이 a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는 x의 값이 커짐에 따라 y의 값은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x의 값, 꼭지점의 x의 값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클 때나 이것보다 작을 때 뭐가 바뀌어요? 증가, 감소가 바뀌어요. 무슨 소리인지 됐어요? 자, 이쪽 그래프도 살펴보시면, 자, 여기를 내가 C라고 잡았잖아요. 여기에는 이 C를 기준으로요, C보다 클 때, X가 C보다 클 때, 얘는 X의 값이 커짐에 따라 Y의 값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X가 C보다 클 때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X의 값이 C보다 작은 범위, 여기에서는 뭐가 돼요? X의 값이 커짐에 따라 Y의 값이 커지는 무슨 형태가 됩니까?
증가가 돼요. 그래서 x가 a보다 크냐, x가 a보다 작냐. 다시 말해서 꼭지점 x의 값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게 크냐, 작냐 이 범위에 따라서 이 그래프에 뭐가 바뀐다고요? 증가, 감소가 바뀝니다. 무슨 소리인지 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1차 함수에서는요, 이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없었어? 없었어요. 왜냐면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으니까? 무조건 다 증가하든지 무조건 다 뭐하니까? 감소하니까. 그래서 얘가 기울기를 살펴보면 이 그래프가 다 증가하고 다 감소하니까 사실상 얘는 기울기가 안 변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 맞습니까? 근데 2차 함수는 지금처럼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요, 얘가 감소하다 증가해버리고 증가하다 감소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그 순간이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요, 이 그래프가 계속 감소하다 이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막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은 무조건 뭘까? 이 지점은 가장 이 그래프의 어디 부분이에요? 아랫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계속 감소하다 갑자기 증가해. 이 지점이 뭐예요? 꼭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꼭지점인 지점에서 당연히 뭘 가질 수밖에 없어요?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어떤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다 다시 감소해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당연히 뭘 가질 수밖에 없어요?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요, 최대 최소값을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지금처럼 아래로 볼록하든지 위로 볼록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고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최대 최소값을 결정해 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2차 함수가 주어지면 사실상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찾고 그 꼭지점에 x좌표랑 y좌표가 하는 역할만 살펴보면 2차 함수의 문제 50%가 다 풀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꼭지점입니다. 어떤 2차 함수가 주어지면 그 2차 함수에서 사실상 꼭지점만 찾으면 문제가 다 풀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자, 어떤 2차 함수가 있다. y는 ax제곱이라는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최고차의 대수 a가 무슨 역할을 해준다고요? 기울기 역할을 해줄 거야. 무슨 소리인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기울기가 0보다 크냐, 기울기가 0보다 작냐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이 그래프는 무슨 볼록한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고, 기울기가 0보다 작아지면 무슨 볼록한 그래프? 위로 볼록한. 항상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든지 위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의 형태를 띈다. 됐습니까?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는 항상 뭘 같고요? 대칭 축의 역할을 해줄 거고요. 꼭지점의 x의 값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이 그래프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이 증가 감소의 구간이 바뀝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꼭지점의 y좌표 값에 따라서 이 y좌표 값은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요, 2차 함수의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일단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y는 x제곱 그래프만 일단 살펴봅시다. 자, y x제곱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꼭지점 몇 콤마 몇을? 0,0을 꼭지점으로 하고, 됐습니까? 이 친구는 무슨 볼록한 그래프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다. 됐습니까? 그래서 꼭지점 0,0을 지나면서 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됐습니까? 자, 꼭지점이 0,0이거든요. 그러면 꼭지점의 x의 값, 얘가 뭘 의미한다고요? 대칭 축을 의미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x의 값이 0인지죠. x의 값이 0, x의 값이 0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y축이라고도 부른다고요. 그래서 x의 값이 0일 때 y축의 대칭이라고. 수민아 나가도 돼. 자꾸 신경 쓰이니까 나가 그냥. 자, 그 다음은요. 꼭지점의 x값에 따라서요. 여기에는 이 꼭지점의 x의 값, x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뭐가 바뀐다고요? 증가?
감소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x의 값이 0보다 클 때 이 친구는요. x의 값이 커짐에 따라 y의 값도 어떻게 돼요? 커져요. 맞습니까? 그래서 x의 값이 0보다 큰 범위에서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도 뭐하는? 증가하는 증가 형태가 되고요. x의 값이 0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는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이 어떻게 하는? 감소하는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꼭지점 x의 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구간에 따라 증가, 감소 값이 바뀝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이 꼭지점이 어디 있으니까? 가장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됐습니까? 여기에는 이 0값이 뭐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최소값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요. 이렇게 y는 x제곱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그래프를 이렇게 3개 그려보면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고 싶네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그때 함수의 값 얼마입니까? 9네요. 여긴 4고, 여긴 1이고, 여긴 1, 1, 4, 9. 그래서 얘를 예쁘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0,0을 지날 거예요. 1,1을 지날 거고요. 2,4를 지납니다. 그리고 3,9를 지나고 있죠.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 지점을 예쁘게 이렇게 포물선으로 연결시키면 얘가 바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되겠죠. 뭔가 너무 대충 그렸는데. 네, 대충 넘어가죠. 되십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y는 2x의 제곱 그려볼까요? 자, y는 2x의 제곱.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곱하기 2니까 얼마죠? 18.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이 8이 되겠죠? 네. 4, 2, 8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2요. 그 다음 0, 그 다음 2, 8, 18 이렇게 바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y는 2x제곱 그려보면 얘가 1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을 갖고요. 똑같이 0,0을 지나긴 해요. 그 다음 2 집어넣었을 때는 어디야? 8이야. 그리고 3 집어넣었을 때 16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얘가 y는 2x의 제곱이에요. 되십니까? 자, 그 다음 y는 2분의 1 x제곱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가 잡혀요? 2분의 9.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요. 그 다음 0, 2분의 1, 2, 2분의 9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친구는 똑같이 몇 콤마 몇을 지나고요? 0,0을 지나고요. 1 콤마 얼마를 지나요? 2분의 1이요. 그리고 2 콤마 얼마 지나요? 2 지나요. 파란색 너무 바꾸려. 파란색을 좀 예쁘게 더 그려야겠다. 슝슝슝.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2분의 9 4.5죠. 2분의 9 4.5잖아. 3 집어넣었을 때 4.5 정도. 여기. 되십니까? 그래서 2분의 1을 풀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y는 2분의 1 x제곱.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 3개를 좀 비교해 보세요. 됐죠? 자, 그래프 3개를 좀 비교해 볼 거야. 자, y는 ax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a의 값은 뭐에 해당하고요? 기울기. 항상 어떤 그래프가 주어지면요. 그때의 최고차의 개수는 뭐의 역할을 해준다? 기울기를 해줘요. 그럼 기울기가 해주는 역할은 뭐예요? 그래프의 형태, 모양을 결정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울기가 해주는 첫 번째의 역할 뭐라고요? a의 값이 뭐일 때? 0보다 클 때. a의 값이 어떻게 될 때? 0보다 작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바뀝니다.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이 그래프는 뭐 한다고요?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 a가 0보다 작으면 뭐예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 되십니까? 네. 자, 이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규칙이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할지 위로 볼록할지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기울기의 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거든요. 얘가 2분의 1일 때,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잖아.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맞습니까? 어디에 가까워져요? Y축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두 번째 규칙,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프는 좁아지고 혹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이걸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절대값 A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되고요? 넓어지고 얘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X축에 가까워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절대값 A,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기울기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도 살펴볼 수 있냐면요. 지금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봤잖아. 맞습니까? 자, 여기에는 이 그래프를 바꿔서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y는 2x제곱 이렇게 음수를 붙여보면요. 똑같아요. 이 그래프는 무슨 볼록할 그래프예요? 위로 볼록할 그래프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여기 있다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은 어디에 될 거야? 더 이 그래프보다 좁아져 있는 형태가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기에는 이 기울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요? 좁아지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은 y는 1x제곱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넓어져 있는 형태가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위로 볼록할지 아래로 볼록할지를 결정해주는 첫 번째 역할을 해주고요. 두 번째 역할은 절대값 A,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이 기울기의 크기에 따라서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좁아지고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프가 넓어지는 형태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해주는 역할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아까 전에 y는 x제곱 그래프 그렸거든요.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그렸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0,0은 똑같은데 1 집어넣었을 때 어디 지날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 어디로 갈까요? 마이너스 1 되겠죠. 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넣을 때 마이너스 4,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9. 보이세요? 제곱하고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제곱을 하고 그다음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y는 x제곱 그래프랑 비교해 봤을 때 y는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죠. 왜냐면 y 값이 다 뭐가 붙었으니까? 음수가 붙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y는 x제곱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뭐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 보여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거 살펴볼 수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우리가 표준형 배우기 전에 한번 그래프를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자, 일단 그래프의 성질부터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는 이 그래프는요. 무슨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다?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야. 됐습니까? 자,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할 때 가장 위에 있는 이 지점. 얘가 몇 콤마 몇? 0,0. 여기가 뭐에 해당한다고요? 꼭지점에 해당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꼭지점 0,0을 지나고요. 그리고 무슨 볼록한 그래프가 됩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 자, 항상 2차 함수는 축의 방정식, 대칭축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 대칭축은 항상 어디서 잡힌다? 꼭지점에 x좌표. x가 얼마일 때? 0일 때. x가 0일 때가 y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y가 y축, 얘가 대칭축 또는 축의 방정식이 되고요. 되십니까? 자, 그 다음 꼭지점 x의 값. 여기를 기준으로 x의 값이 0보다 클 때는 무슨 함수? 감소하는 형태가 되고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무슨? 증가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x의 값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여기가 꼭지점 x좌표죠. 꼭지점 x좌표를 기준으로 x좌표보다 크다 작냐에 따라서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이 증가 감소가 바뀌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 주십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건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무슨 관계에 있다? x축의 대칭인 관계가 있다. 근데 이 대칭인 관계는 나중에 그래프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줄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 주셨어요? 네.
자, 그래서 4-1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요, y는 2x의 제곱이란 그래프랑 y는 2분의 x제곱이란 그래프를 그려줬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보고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을 한번 그려보래요. 되십니까? 자, 그럼 생각해보면 여기가 y는 2x의 제곱이잖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얘가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죠? 근데 좀 더 정확히 그리려면 이 좌표를 추가시키면 돼요. 맞습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지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이렇게 좌표 몇 개만 더 찍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 y는 2분의 x제곱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x축의 대칭이 동안 이 그래프가 y는 2분의 x제곱이겠죠. 선생님 근데 네. 함수 아니 2차 함수는 자로 못 그리나요? 당연하죠. 곡선이잖아요.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한 이런 곡선인데 어떻게 잘 그려요? 그러면 딱 못 그리나요? 네, 그냥 적당하게 곡선의 포물선으로 그려야 돼요. 아셨어요? 네.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y는 x제곱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의 형태를 살펴봤거든요. 그럼 여기에 뭘 추가하자? 기울기를 추가하자. 됐습니까? 그래서 y는 ax제곱 만들어 볼 거예요. y는 ax의 제곱. 됐습니까? 자, 이거 아까 설명했어요. 얘가 해주는 역할이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고요. 맞습니까? 자, 여기에는 기울기가 해는 역할이 2개 있고요. 자, 첫 번째 a의 값이 어떻게 될 때? 0보다 크냐? a의 값이 어떻게 되냐? 0보다 작냐?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래로 볼록할지 위로 볼록할지를 결정한다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되면요? 절대값 a가 어떻게 되면요?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진다. 무슨 얘기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붙어 있을 때 기울기가 해주는 역할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이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진다. 또는 이걸 반대로 x축에 가깝냐 y축에 가깝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y는 ax의 제곱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ax 제곱 이 친구랑은 뭐에 대해 대칭일까요?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왜냐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 함수값이 다 뭐가 붙을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을 거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다 붙어버리면 이렇게 생길 거야. 그럼 얘랑 얘랑 무슨 대칭입니까? x축에 서로 대칭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됐습니까? 근데 대칭은요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의 이동을 지금 다시 한번 그냥 설명해 버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예 고등학교 거 내용을 빌려와서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걸 그냥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 함수를 들어갈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이동하는 방법 배우고 그리고 표준형까지만 진도 나갈 거야. 아시겠습니까? 표준형이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 자, 이 그래프의 형태까지만 오늘 배울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수요일 날 오시면 표준형 배우고 그러면 이 단원이 끝날 겁니다. 일반형을